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온 것은 여러모로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언부언은 하지 않고 제가 오늘 초대된 의미는 아마 필드에서 뜨면서 피부로 느끼는 북한의 한류에 대한 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를 초청한 걸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것은 제가 쓴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저는 지금까지 북한 취재를 지금 제가 2002년도에 한국에 입국해서 2003년도부터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북한 취재를 많이 전담해 오면서 북한에 또 저희 정보원들도 제가 직접 전하는 정보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이러저러 체험했던 북한 한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일단 제가 주제로 잡았던 첫째 노래 부분인데요. 노래는 쓰다시피 1980년대부터 나만 노래인 줄 모르고 연변 노래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들어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던 때, 그러니까 한 199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에 나가서 군 중대 대열 합창곡으로 막 아침 이슬을 부르며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노래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후에 한국에 와 보니까 아침 이슬이 한국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는 무의식중에 부르다가 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들어가서 그 이후부터 한국 노래가 급속히 유입됐는데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수십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하고 이 중에 수만 명이 타이든 혹은 북송되든 해가지고 북한에 북송돼 갔습니다. 그러면 중국 연변에서 한국 노래 듣고 노래방에서 한국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북한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석방되고 나와가지고 주변에 한국 노래를 유포시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 노래는 이제는 한 수백 편 정도가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군 한송식장 이런 데 가면 2등병의 편지를 북한에서 3등병의 편지로 이렇게 바꿔서 군대 나갈 때 대합창 부르고 송년회 할 때 아침 이슬 대합창 같이 노래 부르고 이럴 정도로 한국 노래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아까 그 영상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참 많이 나왔는데 한국 드라마도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만은 어떤 드라마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점은 최근에 와가지고 한국 드라마 열풍이 아주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보다. 그래서 2002년도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류가 급속히 막 확대되면서 그때는 막 CD도 막 급속히 보급되면서 한류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 끌었는데 한 2008년, 2009년 들어서 점차 시들해지다가 2010년도 이래서는 한국 드라마 열풍이 상당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첫째로 2010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에 진행된 화폐개혁 이후에 북한이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했던 영향을 우선 첫째로 꼽고 싶습니다.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있으니까 한류 드라마도 역시 냉각되고 있고 드라마가 흘러가던 경로 역시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는 중국과의 국경을 넘나들 때 도강 비용이 무슨 중국 돈 수백 위안 이 정도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배낭에 CD 메고 들어가도 북한에 퍼뜨려도 얼마든지 본전 뽑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경기가 심해지면서 도강 비용이 과거에 한 10배 정도 수천 원 주고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연락됐던 상당수의 핸드폰들도 지금 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D가 흘러갈 수 있는 길들이 상당히 막히고 사람이 나오기 힘드니까 드라마 역시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급속히 꺼져가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2002년도에는 상당히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가졌죠. 한국은 어떻게 사느냐 호기심 단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제는 말하다시피 웬만한 사람들 다 봤으니까 한국 드라마 이제 봐봤자 우선 단점이 뭐냐 너무 깁니다. 어쩌하면 50부 60부 숨어서 봐야 될 사람들이 50부 60부 어떻게 따라가 봅니까? 그리고 봐봤자 내용이 삼각관계 아주 그렇게 박진감 있는 게 아니고 질질 늘면서 50부 60부 막 따라가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차라리 외국 액션 영화 하나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면서 한국 드라마 열풍이 지금 많이 꺼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가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류는 이렇게 노래나 드라마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로는 한류하면 노래 드라마만 꼽는데 영화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동경입니다. 봤으니까 나도 따라 해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이 쓰는 물건을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꼭 그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위가 입고 치장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한 머리. 요즘 평양 여성들의 유행은 거지머리라는 겁니다. 거지머리에 머리 막 이렇게 막 개 뜯어먹은 것 같은 이런 머리가 유행입니다. 그런 거지머리가 유행하게 있고, 옷도 한국산 옷들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옷들은 제가 기억에는 한 90년대 중반부터 아마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저도 생각되는 것은 제 대학 때 친구 하나가 이렇게 누런 외투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북에서는 노란색 잘 안 입습니다. 근데 너 왜 그런 외투 입고 왔니까? 야, 이거 보면 몰라, 이거 저 아래 동네 거야. 이러면 아, 이거 상표 뜯었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상표를 뜯으면 아, 단속 제품이니까 뜯었다 해서 비싼 외투 됐는데, 이제는 상표가 있지 않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개성공단 들어가면 주로 우리 그 피복 공장들 뭐 이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노동자들이 계속 상표를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동자는 처음에 모르더라고요. 왜 상표 훔쳐가지? 옷 훔쳐가지 왜 상표 훔쳐가냐? 근데 저는 이해되는 것이, 상표를 훔쳐가면 북한에서 자체로 만든 옷에다가 한국 상표를 붙이면 100원짜리 옷이 1000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 훔쳐가기보다는 상표가 훨씬 더 수지 맞는 거죠. 그래서 막 상표를 훔쳐가는 이런 바람이 불고요. 그래서 옷 같은 경우도 옷가지들 같은 경우도 요새는 뭐 북한에서 예전에는 일본산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환장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제 옷 같은 경우는 한국 옷하고 일본 옷이 가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이 비싼 것이 동남아산. 북한 사람들도 역시 중국산은 제일 싸구려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앞에 보면 입던 옷들 막 이렇게 수거함에다 열면요, 그 회사들이 걷어가면 일부는 동남아시아에 가고 일부는 북한에 들어갑니다. 빨아가지고. 그러면 그 옷 가격이 중국 새 옷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은 입던 헌옷 입고, 가난한 사람들은 중국산 새 옷 입고, 뭐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한국산 화장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게 한국산이 맞는지 아니면 뭐 이게 중국에서 가지고 상표만 한국산 박아놓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제 정보원이 전화를 와가지고, 딸이 시집 가는데 한국이 서울에 사니까 거기서 보내면 진짜 한국산 맞지 않냐, 화장품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품 보내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한국 우체국 택배 박스에다 여가지고 그냥 보냈는데, 그 택배 박스 그대로 북한에 들어갔더라고요. 국경경비대 제가 중국 사람한테 국경에 중국 사람한테 좀 박스는 좀 교체해서 보내주세요 하고, 안에다 화장품 깨지지 않게 동아일보 막 싸서 였는데, 한 3일 뒤에 전화가 와서 동아일보가 이렇게 생긴 신문이군요. 그래서 하니까 그 동아일보 였던 게 그대로 갔다는 게 있어요. 아니 그 박스도 교체 안 하고 갔습니까? 박스도 그대로 우체국 택배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아니 밤에 가져왔네. 그래서 설사 누구 봐도 괜찮다는 게 맨 한국산이고, 뭐 또 하다못해 또 연변에서 들어오는 연변에다 우리말 쓰니까 중국산도 뭐 우리말 많이 써니까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택배가 북한에 들어간 그런 사례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식품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한국산 이제는 따져서 먹습니다. 그래서 식초 하면 오뚜기 사과 식초 제일 좋다 뭐 이런 브랜드를 따져가고, 우리가 신문에 초코파이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초코파이 같은 경우도 많이 팔리고 있고, 라면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입맛도 따라가고, 그리고 상품들 같은 경우도 한국산이 질이 좋으니까 상품들에 대한 동경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국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례 들어서 예전에 또 전화 한 번 하니까 제 정보원이 갑자기 얘기하던 중에 뜬금없이 남한에서 전원주란 놓치내고 곱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유명한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원주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 전원주 들어간 그 믹서기 있잖아요. 거기는 분쇄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예전에 TV에서 전원주 씨가 나와서 광고하던 벽돌까지 간다던 그 믹서기가 북한에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겉곡식을 많이 먹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도 다 부셔 먹어야 되고 가공 음식이었기 때문에 믹서기가 상당히 가치 있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간부들한테 뇌물로 주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근데 믹서기가 100불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인 얼마냐?
50불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밀수로 들어가서 100불이면 2배 장사인데 사실 북한에 들어가는 운송비를 계산하면 2배는 비싼 게 아니에요. 적어도 품을 생각하면 그 믹서기가 3배, 4배는 팔려야 되는데 그런데 2배라는 거는 그만큼 회전율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한 2, 3년 전 얘기고 이제는 믹서기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수천 원이 드는데 원가가 너무 비싸서 아마 믹서기가 판다면 한 150불 이렇게 넘게 팔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TV 같은 경우도 뭐 그 삼성, LG 뭐 이런 TV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삼성 같은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같은 경우는 LG니까 이게 한국산인지 일본산인지 잘 몰라요. 물론 TV를 그 단속 반원들이 밤에 계속 돌면서 뭐 한국 TV 보나 이렇게 단속 반원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한국 TV 본다는 건 내가 그만큼 권력증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단속반이 들어와도 나한테 감히 뭐라고 못하는 그런 정도의 급수가 있는 집들은 삼성 내놓고 봐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집은 LG 정도 이렇게 딱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LG는 단속반원들 알면서도 그냥 묵과시켜줍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외신 기자들이 평양 들어가서 사진 찍어보면 그 어린애가 이렇게 뭐 와이셔츠에 뭐 I love 예수 뭐 이런 식으로 난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영어 글자가 쓴 와이셔츠 막 티셔츠 막 입고 다니는 그런 사진도 막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북한에 평양에 사는 사람 치고 영어로 뭐 그 정도 간단한 거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절반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하면서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무슨 괜히 저거 가지고 뭐 트집 잡겠나 싶어가지고 근데 한글로 뭐 예수님 사랑한다면 당장 잡아가겠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근데 영어로 되면 웬만큼 봐지는데 그 때문에 LG는 좀 그런 덕분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뭐 그다음에 그 컴퓨터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대신 삼성이 또 아주 무시하면 그래서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갖고 다니니까 북한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뭐 숫자식 사진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주머니에다 여가지고 다니다가 탁 찍을 때만 꺼내면 되니까 그거는 삼성 거 막 이렇게 갖고 다니면 아주 폼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북한하면 그냥 번산하면서 일본산에 대한 동경이 상당히 셌고 TV도 뭐 소니, 니산, 뭐 파나소닉 이런 게 상당히 인기 좋았는데 그 김정일의 요리사 이 책도 보면 김정일은 일본산 전자제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전자제품은 한국산을 일본산하고 나란히 보고 그 같은 수준에서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드라마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뭐 제품 제가 이제 뭐 TV 이런 것만 말하는데 그 종류가 뭐 수백 가지입니다.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뭐 장판도 들어가고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면 확실히 한국산이 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산에 대한 그런 동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북한의 이런 한유 열풍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런 많은 인식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유 열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살펴야 되는 것이 과연 이런 한유 열풍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유 열풍 들어가면 좋지 당연히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의 실정을 깨닫게 하는 데는 맞는데 그래 깨닫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는 저는 의문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유 열풍이 북한을 변화시킨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물론 변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이 있지만 그걸 한유 열풍에서 남한 실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당장 뭐 북한 정부를 반대하는 봉기 일떠선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동경과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지언정 북한은 그 엄청난 그 감시 시스템, 그러니까 보위부 체계, 보위부 안전 이런 탄압 체계가 굳건하게 시스템을 유지되고 있는 안에서는 그러한 그 한유 열풍이 주민들의 뭐 어떤 그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유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분명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한국에 대한 이처럼 한국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신뢰를 들어 생각한다면
요즘에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정세가 긴장되는데 연평도 도발 사건이 또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뭐 서울에 포탄이 떨어져서 우리가 전면전 같은 것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국지전이 크기가 확산되면서 전면전으로 발생했다. 진짜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북한 군인들이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데 한류가 지금까지 축적됐던 한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왜냐하면 북한 군인들은 애국심이 없어요. 북한 군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일의 가병이나 같습니다. 김정일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줬고 나를 위해 죽으면 내가 그만한 보상은 알아서 해준다. 이런 식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김정일 군대인 겁니다. 근데 김정일만 만약에 뭐 없다 이렇게 되면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한국 군대는 내가 고향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게 애국심이거든요. 근데 북한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세가 아니고 한국군은 같은 동족의 군대고 우리 들어가면 당장 이 밥에 고기국 너희들 먹여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만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왜? 드라마 봤으니까 한국은 저리 잘 사니까 우리한테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동안 축적된 경험 속에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에 그때는 아마 한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또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사례입니다만은 저도 뭐 북한에 있을 때 뭐 한국 드라마 보고 중국에 나와서도 많이 봤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 어떻습니까? 보면 그냥 회장님 집들 아닙니까? 그냥 뭐 2층 다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거실이 큰 소파에서 맨날 소파에 모여 앉아서 얘기하고 저는 한국 가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와보니까 저한테 차려진 집은 11평짜리 집이에요. 저는 북에서도 그보다 훨씬 큰 집에 살았는데 실평수 7평짜리 들어가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구나. 드라마는 그야말로 상상이구나. 그냥 팍 깨는 순간에 순식간에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앞으로 한국이 드라마를 보면서 야, 잘 사는구나. 진짜 멋지다. 뭐 진짜 멋진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 근데 딱 앞에 가서 살아보게 되면 실망하는 게 많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통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 북한하고 상대하기 싫다. 그 엄청난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 세금 올라가는 게 싫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통일하게 되면 한국의 많은 분들도 뭐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북한 주민들 역시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신적 희생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2등 국민으로서의 수모를 감당해야 되는데 한류를 보고 아주 그렇게 기대감이 높아진 사람이 갑자기 살벌한 현실에서 살벌한 싸늘한 대우를 받게 이르게 되면 그때는 한류의 영향은 그 즉시는 거의 사라진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 부정적인 면 또 긍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서 우리가 한류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뭐 20분밖에 안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끝이 없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한류 문제에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2008년 이전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류는 2008년 이전에 막 들어갈 때 얘기고 앞으로 3년 뒤에 끝나서는 북한의 한류가 상당히 싸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토론에는 또 좀 다른 양상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